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 뒤에는 항상 순간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하면은 정말 싫고 힘든 스트레스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제일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신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싫은 일도 드러내야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의사지만 좀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제게도 싫은 환자가 있어요. 그만했으면 싶은데 그 환자 자꾸 와요. 가령 너무 까다롭게 군다거나 뭘 너무 자꾸 잘 따진다거나 혹은 내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만날 죽겠다고 엄살을 떠는 환자도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제가 이게 원장을 할 때 어느 환자가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장님, 내가 이 링게루 반병밖에 안 맞았는데 왜 이 원병값을 차지했습니까? 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즉각 내 간호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환자 퇴원할 때 남은 링게루병 그 맞아 포장해드리라.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잠시 속은 후련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그냥 상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는 나한테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비싸이라도 주고 먹으라면 먹을 사람 아닌가요? 그런 환자가 좀 까다롭게 군다고 아이고 포장해드리라, 이 나쁜 의사야. 저는 그렇게 참 많은 거를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은, 의사의 의무가 뭐냐, 의사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거냐, 아무리 싫고 힘든 환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게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정말 비록 좀 귀찮은 환자도 정말 내가 성심성의껏 보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혹은 상사로서 선배로서 이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때도 네가 왜 이 싫은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참 싫은 겁니다. 공부가 취미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부라는 것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의미를 알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괜찮으냐? 우리가 어릴 적부터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녀석아, 공부를 해야 착한 아이다.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구쟁이가 비록 싫어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한다고 절대로 병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동창 중에 1, 2등 하다가 저 녀석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만 지금은 불행히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사람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정신병원에 간 게 아니고 얘가 어쩌면 정신병이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가 잘 좀 의미를 새겨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응급실에 이 갈비뼈가 부러진 여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여자가 자꾸 웃다가 울다가 그래요. 여보, 갈비뼈가 부러진 여자가 왜 웃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서 얼마나 내가 그리웠던지 포옹을 하다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포옹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는 피로가 아프지만 그게 얼마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갈비뼈가 부러져도 포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는 것도 때로는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다는 게 정말 사랑이기도 합니다. 애정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아프냐? 만약 이 여자가 지나가는 건드리한테 맞았다 그러면 평생의 한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프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절대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죽음의 포로성서를 쓴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어느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아내가 죽고 너무나 외롭고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먼저 죽고 부인이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선생님, 저는 우리 부인이 너무나 잘합니다. 도저히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시오. 당신이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또 당신이 그만큼 아내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괴로움 뒤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순간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노인이 한참 앉아있다가 편안한 기분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죽음의 포로 속에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미 치료라는 것을 제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싫고 힘든 일이지만 그 뒤에는 순간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슬기가 있어야 됩니다.